12만에서 14만 달러 사이 가격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나올 때부터 많이 제기가 됐던 전망이기도 해요. 전체 이제 자산운용사의 한 10%가 자기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에 담으면 이 가격이 될 거다. 나는 산다. 넌 살지 말지를 알아서 해라. 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은입니다. 2024년 투자시장 최고의 화두,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드디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넘기면서 이제라도 비트코인 투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9일 녹화일 기준으로 3일 전에는 비트코인이 반감기에까지 돌입을 하면서 향후 비트코인 전망과 관련해서 더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투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과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제 반감기가 끝나면 비트코인은 정말 투더문할 것인지, 저희에게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1억 가나요? 뭐 이런 소리를 저도 굉장히 오래 들었고, 저도 혼자서 자문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또 화이트데이네요. 네, 이날 비트코인이 1억 500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찍고,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자산의 일부를 빼서 비트코인을 사는 분들도 봤고, 제 주위에는요, 비트코인이 이제 2억 갈 거다, 심지어 5억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환경이 좋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반감기도 겹쳤고 하면서 가격 하락보다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지금 비트코인 정말 이제라도 사야 되는 건지. 제 친구 중에는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조정은 다시 올 거다, 한 80% 떨어지면 그때 살 거라고 또 빼놓은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2020년부터 좀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네. 봤었는데, 네. 그때부터 가격 추이를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예전에 전고점을 뚫었을 때는 미국 금리가 거의 이제 제로 금리에 가깝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5%가 넘는데 가격이 오히려 더 높아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과열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비교적 신생 자산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금융에서는 이제 그런 걸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적인 부분이 많아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한 4만 4천 달러까지는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물어보면 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나는 살 건데 넌 모르겠다. 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엄청 심해서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7만 3천 달러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20%의 조정을 그냥 이렇게 맨숭맨숭한 멘탈로 버티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시금 전폐하고 약간 맞아요. 이러거든요. 하루 종일 창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주변에서 봤어서,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자산이니까 거기까지 얘기해주죠. 나는 산다. 넌 살지 말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사실 저도 2018년에 그 비트코인 원화로 300만 원일 때부터 저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면서 그 코인 시황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1억을 간다는 기사가 그때도 나왔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번에 1억을 가는 걸 보면서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5억이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네. 그럼 대표님도 더 상승 쪽에 좀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라 생각하고요. 5억은 굉장히 쉽게 가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반감기 관련해서 최근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4번째 반감기인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반감기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런 공식들이 떠돌아요. 반감기가 오면 막상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슬슬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승폭이 최대가 되는 게 한 1년에서 1년 반이다. 요 공식이 사실은 뭐 많이들 회자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반감기가 4번째라는 건 그동안의 역사적인 패턴이 좀 있었다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일 텐데 이번에도 과거와 유사한 패턴이 나올까? 아니면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 예측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면 반감기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령 앵커님이 받는 월급이 월 100만 원이다라고 치면 이거를 갑자기 반으로 줄이는 거죠. 이제 50만 원만 주는 네. 거예요. 근데 앵커님이 알고 보니까 앵커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엄청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갑자기 50만 원 받는다는 얘기가 딱 들리자마자 사방에서 막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전에 대비해서 저 사람은 생존력이 있는 사람이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이 그렇죠. 반감기가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 반감기 때 채굴 보상에 네. 포함되는 비트코인 보상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125 BTC인가요? 그 정도가 네. 지금 줄어든 거고 어쨌든 절반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 측면이 일단 있고 그리고 지금 엄청 이렇게 경쟁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이 줄어들면 네. 채굴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건강한 조정이에요. 네. 이전에는 정말 많은 네. 채굴기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찐으로 채굴을 하려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패턴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 반감기가 가까워 오면 일단 가격이 횡보하거나 네. 아니면 반감기 전에 약간 내려가거나 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음. 이걸 사람이 100만 원 받던 그쵸. 사람이 50만 원만 주면 아유. 내가 생활이 가능해? 그러니까요. 그잖아. 네. 근데 내가 그걸 받으면서 이제 멋있게 다시 재기에 성공해. 그러면 이제 네. 저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네트워크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이번 반감기는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과거 앞서 세 네. 번의 반감기는 반감기니까 절반씩 줄어들거든요. 네.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이제 채굴 보상이 25 BTC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6.125인가를 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이 한 900개 정도 됩니다.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확 주는 느낌. 근데 이제 얼마 안 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왜냐면 이전에는 몇천 개씩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중에 이 900개는 대부분 시중에 풀리거든요. 이 채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시중에서는 네. 이제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매도 압력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제 이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가격 상승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제 다시 재현이 될 맞아요. 거냐, 네.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냐. 제가 설명드린 거를 좀 바닥에 깔아놓고 네. 지금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반감기는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네. 그러면 이제 망할 게 두려워서 사실은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지금은 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되면서 네. 엄청 많은 이제 채굴 전문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된 상태로 채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다 샀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록 입장에서는 새로 신종 자산을 냈는데 사람들이 돈이 이미 여기 많이 들어왔고 아무도 안 할 때 자기가 나서서 했잖아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운명이 사실 블랙록의 신인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게 되는데 여기서 망하게 되면 안 되죠. 저는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쭉 얘기해 왔던 건데 네. 딥이 없을 거다. 내려가는 현상이. 딥이 없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딥이 있었다가 6개월 있다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는 사실은 확인하는 거죠. 얘가 생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딥이 없을 거고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소한 문제가 하나 걸린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교롭게도 한 3월부터 연초에는 분위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7번 하니 뭐 돈이 엄청 풀릴 거니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네. 바뀌고 있죠. 그래서 돈이 안 풀리게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반감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럼 사야지 비트코인 가격 오른댔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걸 내러티브라고 해요. 네. 이미 시장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5만 원대 내려오면 사야 되고 9만 원대는 팔아야 된다 그쵸. 이런 네. 것들 사실 이제 뭐 논리는 없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형성된 것들. 그래서 그게 다들 머릿속에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면 지금이니?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감기 상승은 있을 것 같은데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하는 이슈가 뭐가 될 것이냐, 이걸 좀 시장에서 저희가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제 기억으로는 5천만 원 정도에서 약간 길게 횡보를 하다가 단숨에 1억까지 돌파를 하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사이에 딥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반감기와 같은 상승이, 이전 반감기와 같은 상승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얘기가 달라진 게 비트코인의 몸집이 너무 커져서 제가 쓰는 거래소에도 보면은 이제 전체 그 거래소 안에서의 매도 물량, 매수 물량이 비트코인 1개를 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목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가격 전망 단기로는 올해 정도로 국간에서 보면 올해요? 네,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네. 양해를 좀 구할 게 네. 저는 사실 원화로 비트코인 가격을 보진 않아서 달러 기준으로 보시죠. 달러 기준으로 네. 보는 이유가 네. 그 원화 기준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맞아요. 해서 네. 웃돈이 붙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붙으면 10% 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요즘에도 6% 이상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 이제 1억이 넘었을 때도 네. 사실 달러 가격은 한참 못 미쳤었어요. 한 9% 네.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달러 가격 환산으로 하면 9,100만 원인데 한국에서만 1억이 네. 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화로 설명하는 거 너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미지수인데 내년 중반까지는 네.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네. 달러로 하면 얼마죠? 10만 달러? 네. 한 내년까지 한 12만 달러 정도 보는 게 저는 지금 저 말고도 네. 그냥 평범한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간혹 뭐 캐시우드 이런 네. 좀 유명 투자자들이 40억 갈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약간 가즈아 같은 네. 주문 같은 거라고 주문을 보시면 될 외우는. 거고, 12만에서 14만 달러 사이 가격은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나올 때부터 많이 제기가 됐던 전망이기도 해요. 네. 이때는 전체 이제 자산운용사의 한 10%가 자기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으로 담으면 이 가격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가 이제 보수적인 지금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1부에서는요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김동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